지상 최대 이슈가 시작된다. So we putting a crew together or what? 댄스 무비의 결정판. We need to give them a show. 이제 모든 것을 걸었다. 가장 화려한 마지막 무대. 스텝업 어울린 9월 3일 대개봉. 알고 두세요. 알로에의 놀라운 면역력. 면역 타당체 1일 섭취량이 국내 최대 300mg. 유니베라가 남양 알로에의 새 이름인 건 아시죠? 알로에 명품으로 드세요. 알로엑스 골드 맥스피. 자, 여러분들 지난 여름 시즌 비슷한 종류의 영화를 집중적으로 보시느라고 좀 피로하셨죠? 새로운 영화 기다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이송일 감독이 야간 비행이라는 신작을 들고 이번 새로운 시즌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송일 감독과 또 이 영화에 나왔던 배우 이재준 씨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간 비행, 뒤에 이제 잠깐 그 야간 비행 카페가 나오기는 하고요. 여러 가지 어떤 그 의미가 있습니다만 사실 생텍쥐베리의 야간 비행도 생각이 나고. 제목을 왜 그렇게 지으셨어요? 드라마랑 영화랑 엮어서 하려고 했던 프로젝트 제목이 야간 비행이었어요. 주인공이 파일럿이기도 했고 시나리오를 썼었는데 그거를 이제 서랍 속에 그냥 넣어놨고 그 이후에 다시 끄집어내서 작업을 하게 됐는데 좀 고민을 했어요. 프로듀서랑 계속 제목을 가져와야 되느냐. 전체 프로젝트를 다 보면 주인공이 파일럿이고 왜 비행기가 중요한지 왜 비행이 중요한지 이런 전체적인 과정이 서술되어 있는데 프리킬로만 드러난 것 아니면 야간 비행이라는 어떤 성격들이 제대로 드러나지 못할 것 같아서 전체 어쨌든 시나리오 과정에서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텍쥐베리 야간 비행을 너무 좋아하기도 했었었고 그래서 그 소설의 어떤 정조를 좀 빌려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바의 제목뿐만 아니라 전체 이제 풍경을 잡아내거나 그런 것도 사실은 야간 비행의 이 문장들을 많이 참조를 했었죠. 항상 이 밤을 밝혀줘. 제64회 베를린 영화제에 초청된 작품인 야간 비행. 이 영화는 두 학생의 이야기로 시작된다. 왜 자꾸 나 훔쳐봐? 서울대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 내신 1등급 우등생 용주, 그리고 학교 폭력 서클의 일진짱 기웅. 우리 친구잖아. 그들은 중학교 시절부터 친한 친구였지만 엇갈린 학창 시절을 보내며 멀어지는데 결국 기웅은 용주에게 다친 마음을 연다. 나한테 오지 마. 교실을 장악한 자본과 권력. 그 속에서 용주와 기웅은 앞이 보이지 않는 위태로운 우리 사회에 작은 별빛과 같은 말을 남긴다. 친구가 없으면 이 세상은 끝이잖아. 저는 두 가지 의미로 생각했었어요. 비행은 비상도 되지만 추락도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의 그 경계에 서 있는 우리 아이들. 근데 야간 비행에서 주인공 중에 한 명이 파비행이 사실은 추락사고로 죽게 돼요. 죽는데 마지막 순간에는 폭풍 구름 사이에 별 3개인가가 떠 있거든요. 그걸 보고 상승하는 걸로 끝나요, 그냥.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전진하겠다. 그 이후로는 이제 독자들은 추락사고로 죽었구나. 근데 그런 뉘앙스를 담되 조금 더 한 발 더 전진하자, 그런 의미는 그대로 한번 가져와 보자. 자, 이게 그림의 떡이 아니기 때문에 한 잔. 이렇게 마셔도 되나요? 저희는 막 마시고 해요. 취하기도 하고 편하게 드세요. 네. 재준 씨는
설명이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영화를 본 이 야간 비행을 본 관객들이 제가 오늘 이재준 씨하고 인터뷰를 한다고 하면 딴 사람 데리고 나왔다. 굉장히 다른 이미지예요. 지금 그 뵐 때. 우리 친구잖아. 씨발 기대라고 하려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싶을 정도로 좀 다른 이미지인데 뭐 좀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영화 끝나고 못 알아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머리 스타일을 바꾸거나 살을 찌거나 뺄 때마다 조금씩 많이 변해서 사람들이 잘 못 알아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이미지를 갖고 있다. 네, 나중에 여러 장르의 여러 이미지를 연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터프한 이미지로 나왔었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뵐 때 용주보다는 기웅이 쪽에 더 많이 가 있는 듯한 느낌도 받았거든요. 보시는 분들마다 또 다르게들 보시긴 하더라고요. 뭐 영주 쪽에 더 감정이입을 해서 보시는 분도 있고, 근데 어쨌든 애매한 거는 용주한테 감정이입을 해서 영화를 보게 되면 기웅의 아버지가 상징하는 문제라든지 기타 등등들을 약간 놓치는 관객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영화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어쨌든 기웅의 캐릭터 안에서 사실 더 많은 것들이 설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몰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꼭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작업을 했죠. 한국에서 참 이런 표현하기 참 조심스러운데 하여튼 특별한 지점에 서 있는 감독이시기 때문에 특별한 지점이라 과연 어떤 지점일까? 선입견 뭐 있을 수도 있고 그 작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어땠나요? 처음에? 배우라는 직업을 택하기 전에 무용도 했었고 모델도 했었는데 그쪽에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으세요.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래서 거부감 같은 건 아예 없었고요. 중간쯤인가 그 너 왜 나 쫓아다녀? 기웅이가 그럴 때 용주가 키스하잖아. 나도 모르게 비명을. 그러니까 이게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많이들 놀랬다고. 그러니까 놀래게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아마 너무 그 이성 간의 그런 키스씬이나 이런 것에 익숙해 있어서 참 그 장면이 쉬우면서도 굉장히 어려웠던 장면이었을 것 같고 첫 키스씬이어서 그렇죠? 이재준이 말한다. 데뷔 첫 키스신의 느낌은 저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당하는 거라서 저는 크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뭐는 알아도 너는 영화 찍으면서 가장 많이 혼난 날인데 그날이. 그때 그날이 그러니까 그 전신에 많이 혼나서 그거 찍을 때는 디렉팅이 어땠길래 그 배우가 이렇게 많이 혼나면서 따라오지 못해서 혼났을 거 아니에요? 신인들하고 작업을 하면 발성도 당연히 문제고 표정을 어떻게 장악을 해야 되는 것도 문제고 심지어는 몸 동작도 문제예요. 다 어설프거든. 그런 거에 적응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키스하고 때리고 뭐 이런 장면들이 있는데 그런 육체적인 어떤 자기 몸의 활용법 뭐 이런 것 때문에 제일 길게 많이 테이크를 좀 갔다. 아니 그러니까 기웅 역이 사실은 이렇게 드라마적으로 그 감정이 계속 고조되는 거잖아요. 용주는 어떻게 보면 톤을 계속 유지하는 역할이지만 여기는 계속 감정을 고조시키거나 그쪽으로 이입시키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게 드라마적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찍지 않으면 배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말씀하신 대로 영화 감독님께서 쉬운 장면부터 대사 없고 그냥 편한 장면부터 시작을 하셔서 이렇게 거의 영화 흐름대로 촬영을 했거든요. 근데 그래도 조금씩 이게 그 뒤에 거 찍었다 앞에 찍었다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처음엔 그게 적응이 안 됐었죠. 그러니까 영화를 어떻게 찍는지를 몰랐고 저는 어리석은 생각이긴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찍는 줄 알았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것뿐이겠어요. 네, 그것도 그것만 몰랐겠어요. 뭐
영화는 감독의 예술이니까 감독이 다 배우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순서대로 찍기 어려웠던 게 사실 저예산 구조. 근데 뭐 상업 영화든 뭐 한국에서 사실 모든 감독의 로망은 순서대로 찍는 거지만 그러지 못하니까 그래도 큰 어떤 구조들은 좀 웬만하면 순서대로 찍고 싶었으나 쉽지는 않았어요. 시나리오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이송일 감독이 다 만든 거죠. 대사가 죽이던데. 그 아이들 세계를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그 용주 엄마하고 용주하고 하는 대화도 비리얼의 리얼이랄까? 보통 이제 엄마라고 하면 저런 표현 안 써라고 하는 게 이제 고정관념인데 실제로는 사실 엄마하고 아들이 그런 대화를 하죠. 사랑이 무슨 고치야? 뭐. 아, 뭐 사랑이 뭐 씨발. 야, 뭐 나란히 서가지고 그거 뭐 한 곳을 바라보고 이런 새끼들 그 새끼들 다 사기꾼이야 씨발로. 야, 그러면 뭐 고속도로 달리는 운전기사들은 다 사랑에 빠지는 거냐? 사랑은 서로 다른 곳을 보는 거야. 아이 씨발놈이 내 이 프로페셔널한 라이프를 이해를 못하겠다잖냐. 야, 사랑이 고추야? 커졌다. 잘 가졌다 하게? 그런 대사들을 다 어디서 캐치했나요? 취재를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 왕따 카페라든지 뭐 심지어는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뭐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친구들만 모인 카페들도 있어요. 서로를 위로하고 그 가해자들에 대한 복수를 꿈꾸고 뭐 이런 카페들도 있고 그런데 막 돌아다니면서 이 친구들이 이제 뭐 펀치머신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다 거기에서 이제 추출들을 하고. 야, 이 펀치머신 개새끼야. 한 대 피라고. 같은 학교 동급생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기택. 몇 점? 그가 불리는 별명은 펀치머신인데 85점. 정글 같은 사회에서 어쨌든 생존하려고 하는 친구들을 그려 보이겠다가 기본 모토였기 때문에 용주 엄마 같은 경우는 그냥 제 분신인 경우죠. 그러니까 용주 엄마 같은 경우. 그렇죠. 그 사실은 등등을 보면 그래서 영화에서 서브텍스트들이 참 좋아요. 기택이 이재준 씨 연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역할을 충분히 해준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종이가 영화 처음부터 그게 맞는 역할이었어요. 전문 배우예요? 그 친구는 학생이에요. 가장 나이가 어린 친구 중에 한 명이고 지금 이제 한예종 연구과 거기 다니고 있습니다. 저도 생각보다 꽤 많이 맞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몰랐는데 한 5번째 영화를 보니까 아 나도 되게 세게 많이 맞았구나라는 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때리는 거는 진짜 때린 것도 있지만 안 때리고 그 액션을 한 게 많잖아요. 근데 제가 맞은 건 다 맞았던 것 같아요. 진짜로 맞았다. 그러니까 그 영화 그 오프닝 장면부터 임팩트 있게 나오니까 이 안에 그 사과를 넣고 때리나요? 뭐 그런 장면부터 나와서 굉장히 사실은 용주보다는 기웅이가 갖는 그런 역할의 그 어떤 세기가 더 강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영화가 좋았던 게요. 이송일 감독이 지금까지 만든 영화 중에서 가장 덜 동성애적 코드라고 생각했어요. 가장 제너럴한 그런 모토와 그런 주제의식,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여러 층위들을 다 담고 있는 이 학교 내의 어떤 그런 이 주인공 둘의 상황을 놓고 조금 더 사실은 일반 대중에게 굉장히 가깝게 다가선 영화가 아닌가. 그래서 많이 당황들 하세요. 지금 그러니까 기존에 제 영화를 지지해주거나 좋아하셨던 분들은 당연히 어떤 연장 선상에서 영화를 만들었겠지 하고 봤는데 사실 뭐 동성애 코드나 이런 부분들이 워낙 약화돼 있고 기웅이와 용주의 관계, 뭐 용주 입장에서는 그게 동성애일 수도 있고 우정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이긴 하지만 기웅이를 생각했을 때는 뭐 게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이제 초반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마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동성애자들의 문제, 뭐 이런 성적 소수자들의 문제에 치중했던 그 어떤 영화에 대한 그런 주제 의식을 조금 이렇게 보편적으로 돌리는 그런 계기 같은 게 있습니다. 한국 퀴어 영화 1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 90년대 말부터 영화를 찍을 때 사실 저 위에는 아무도 없었거든요. 커밍아웃을 혼자 영화들을 찍어왔고 찍었던 퀴어 영화들은 결국 게이나 레즈비언이나 성적 소수자들의 내면에 좀 집중을 했던 측면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이쪽 안에 커뮤니티 문제, 이 사람들의 고민, 이 사람들은 지금 앞으로 미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 왔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저도 이제 어느 순간부터 제 영화 일기를 마감할 필요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했었었고 그 서랍 속에 넣어놨다가 다시 이제 끄집어내게 됐던 계기는 그 CCTV 화면이었거든요. 실제 좀 사회에서 화제가 되었다. 아, 이게 제가 좀 일주일 동안 너무 아프고 고민이 되고 물론 뭐 그 보신 분들은 다 그러셨겠지만 한국의 지금 현재 문제를 너무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어서 심적으로 굉장히 괴로웠어요. 그래서 다시 그 서랍 속에 있던 시나리오를 끄집어내서 사실은 결국 가해 폭력도 이 학교 시스템 내에서 약자를 서로 뜯어먹으려고 하는 그 맨 하위층에는 성적 소수자들이 항상 위치해 있기도 하고 막 이래서 좀 연관을 좀 지어서 확 좀 넓힌 측면이 있죠. 재준 씨는 이 영화 찍으면서 그 성적 소수자, 퀴어 문제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아니면 뭐 원래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 사실은 뭐 요즘 젊은 세대답게 뭐 늘 오픈되게 생각됐기 때문에 그렇게 뭐 큰 다른 변화는 없었나요? 아니면 변화가 좀 있었나요? 지금 영화를 찍고 나서 찍으면서 드는 생각은 그런 사람 분들을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이런 게 있대요. 한국 전 세계적으로 얼마 전에 조사를 했는데 OECD 국가 중심으로 했는데 세계에서 98년도부터 지금까지 가장 빠르게 동성애에 관련된 인식 전환이 이루어진 국가는 어느 나라일까? 한국이 뽑혔어요. 한국이 뽑혔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확 달라진 이 어떤 변화에 적응을 못하는 분들이 꽤 계신 거잖아요. 너도 혹시 게이냐? 그거 하나만 약속하면 돼. 서울대 가. 다 필요 없고 서울대만 가. 선생이라든지 뭐 보수 기독교 집단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예전에는 관심도 없어 하셨는데 요즘 굉장히 극렬하게 저항을 하고 계신 거예요. 90년대 후반에 나왔던 후반인가 초반인가요? 유하 감독의 말죽거리 잔혹사가 떠올랐어요. 그 말죽거리 잔혹사의 이야기가 확대되고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의 그만큼의 많은 문제가 더 깊이 담겨져서 이 영화 야간 비행으로 나온 것이다. 말죽거리 잔혹사 이후에 한국의 그 학내 사회를 포함해서 우리 사회 전체가 더 힘들어졌다. 이런 것을 그 무언의 고발을 한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렇게 담아낸 영화가 야간 비행이 아닐까. 이 2000년대 중반 이후에 한국의 독립영화에서 학원물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해요. 워낙 한국 사회에서 왕따 문제, 자살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한국 사회가 굉장히 큰 멍이 들어버렸었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렇게 독립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죠. 파수꾼부터 시작을 해서 뭐 한 해에 단편, 장단편으로 만들어지는 이 학교물들은 뭐 어마어마해요. 물론 워낙 이제 뭐 단편이거나 또 뭐 완성도 문제이거나 이런 것 때문에 개봉을 통해서 일반 관객들한테 선을 보이지는 못했지만 그만큼 독립영화 이쪽에서 영화를 만드시는 분들의 이 학교 문제에 대한 관심을 지대했었거든요. 명왕성도 있었고. 그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인 것 같아요. 제가 영화를 만들게 됐던 과정이
근데 단지 이제 저는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양측의 적대의 문제만은 다루고 싶지는 않았어요. Welcome to the vortex. This is the ultimate dance competition. 지상 최대 쇼가 시작된다. So we putting a crew together or what? 댄스 무비의 결정판. We need to give them a show. 이제 모든 것을 걸었다. 가장 화려한 마지막 무대. 스텝업 올인 9월 3일 대개봉. 알고 두세요. 알로에의 놀라운 면역력. 면역 타당체 1일 섭취량이 국내 최대 300mg. 유니베라가 남양 알로에의 새 이름인 건 아시죠? 알로에 명품으로 드세요. 알로엑스 골드 맥스피. 쉽지는 않아요, 영화 보기가. 마음이 참 쉽지 않아. 그러니까 권력의 문제가 다 개입돼 있잖아요. 사회 권력의 문제가 지금 이 주인공 용주와 그 기용이 둘러싸고 그 학교 반장 뭐 그 친구 뭐 기택이 문제 뭐 선생과의 관계 문제 다 있잖아요. 마음이 무겁지 않던가요? 아니 그 내가 영화를 그 데뷔 네, 영화 데뷔를 했는데 이렇게 무거운 영화에 출연을 해서 신인 배우로서의 욕심은 그 흥행이 팡팡 흥행되고 뭐 이런 상업 영화였으면 좋겠는데 이게 좀 굉장히 작품성이 강하고 팔로우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영화여서 배우로서는 느낌이 참 달랐을 것 같아요. 처음 딱 영화 완본을 보고 나서 느낌이 어땠어요? 처음 볼 때는 막 손발이 없어지는 줄 알고 굉장히 민망했는데 이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더 볼 때마다 그 전체적인 것도 보이지만 일단 제가 부족한 부분이 계속 보여서 그 부분이 보이고 아직까지는 그 부분까지 보였던 것 같아요. 배우는 사실 연기 중심으로 보니까 근데 이제 아마 계속 관객들 만나가면서 전체 그림들이 보이겠죠. 오동진의 당황. 돌직구 던지려다 꼬리 내린 이유는? 왜 이송일 감독은 영화를 좀 쉽게 못 만들까? 그건 다른 의미가 아니고 아니 다른 감독은 가볍게 만들기도 하고요. 뭐 영화 쭉 만들다가 쉬운 상업 영화 한 편 만들기도 하고 나도 흥행할 수 있어 뭐 이런 거 보여주기도 흥행을 못했다는 얘기가 오늘 굉장히 말하기 조심스럽네요. 근데 왜 이송일 감독은 어려운 길을 택할까? 약간 퀴어 영화들을 아무래도 이제 위주로 만들어서 물론 탈주나 다른 병 이야기를 다뤘거나 기타 등등 사회 문제에 관련돼서 관심이 많았으니까 그것에 관련된 영화들을 이제 많이 찍어 왔었었는데 시즌 1은 좀 이 영화까지 포함을 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거는 사실 제가 장르 영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주로 일상에서 보는 영화들은 장르 영화들이고 아니 장르 영화도 찍어야지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라는 생각이 언뜻 들었어요. 그게 상업적 재미가 아니라 장르 영화에 대해서 세공하는 어떤 재미들도 죽기 전에 혹은 더 나이 들기 전에 누려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언뜻 들어서 아마 향후 이 작품 계기로 다음부터 좀 장르에 훨씬 더 근접한 영화들을 찍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주변에 제작자나 투자자를 만나면 투자 좀 해주시게요? 꼭 그 얘기 하고 싶어요. 왜냐면 이송일 감독이 이번 야간 비행을 진짜 나도 그렇게 느낀다니까요. 이 사람 이제는 상업 영화 진짜로 상업 영화 할 것 같다. 뭐 그런 액션 영화 더 할 것 같고요. 오동진의 생각. 야간 비행은 기성세대를 향한 돌직구다. 아니 난 진짜로 이 영화가 그거를 열어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10대 청소년 애들한테 그 아이덴티티를 강요하면 안 된다. 정말 섞여 있다. 이게 우정인지 사랑인지 잘 구분 못할 때고 자기의 남성성과 여성성을 굉장히 혼재된 형태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 그런 것을 보여주는 영화가 야간 비행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사랑과 우정에 대한 경계들은 우리 어린 친구들 특히 이제 청소년 이 시기에는 되게 묘하게 섞여져 있거든요. 이게 이제 제도 안에 성인이 되면서 들어가면서 안착이 되면서 자기의 세계, 자기의 욕망을 언어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딱 자기 위치들을 찾아가는 것 뿐이지. 근데 사실 그래서 영화를 좀 모호하거든요. 기웅이는 그래서 관객들은 기웅이가 그래서 게이라는 거야. 뭐 어쨌다는 거야. 친구야 그냥. 친구로서 그런 얘기를 한 거야. 뭐 그래서 계속 질문을 많이 했어요. 저는 게이예요 아니에요 라고 하는 건데 제가 대답을 잘 하지 않았다는 거. 그 세계에 그대로
시선으로 좀 남겨두는 게 좋지 않을까. 이거를 왜 지금 격자화되어 있고 어른의 어떤 시선으로 이건 그래서 게이라고 딱 잘라버리는 게 그래서 일반 관객 여러분들께서도 약간 그 지점이 불만이신 것 같아요. 제일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했던 게 예를 들면 이제 자전거 갖다 주려고 이제 담벼락에 이런 거 굉장히 디테일한 그 감정씬을 요구하는 게 은근히 사실은 기웅이한테 많아요. 왜냐면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도 말이 없잖아. 제일 얘기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감독하고. 그 영화 찍을 때도 마찬가지고 찍기 전에도 마찬가지고 저 외로움에 대해서 아예 모르고 살아왔었거든요. 작년이니까 24년 동안. 근데 그 부분을 외로움을 느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웅이란 캐릭터가 뭐 보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나중에 동성애자가 됐든 아니면 외로워서 아니면 친구로 남든 결과가 어떻게 됐건 간에 그 과정은 외로움으로부터 시작했다고 감독님한테도 듣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외로움을 모르고 여태까지 지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기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감독의 당황. 재준이는 왜 모르지? 전 당황했었어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응애하면서부터 외로움을 느낀다던데 외로움을 못 느낀다고 그랬어요. 거의 대부분이 의도치 않게 전혀 의도하지 않게 신인들하고 작업들을 많이 했는데 제일 많이 혼났어요. 그만큼 또 많이 배운 그런 영화가 아닐까. 이게 어떻게 보면 행운이에요. 내가 데뷔를 했는데 내 감독에게서 그만큼 영화와 인생을 그만큼 많이 배운다는 건 행운일 수 있죠. 다음 영화가 지어진다는 얘기죠. 사실 그런 장면들 그 아버지하고 정인기 씨하고 만나는 장면 같은 경우에 대사 울컥하던데요. 뭐 연독일 살 걸 그랬다 야 뭐 이런 거. 왜 그랬냐고! 키 많이 컸다. 면도기 살 걸 그랬나 봐. 이번에 아주 자극적인 데서 많이 썼어. 심파대사. 심파대사. 난 깜짝. 울컥하는데 이거. 전문 배우들 정인기 씨나 뭐 사실은 이분들이 앙상블 연기라고 할까요? 이게 굉장히 이번 영화에서 좋았던 것 같고 그래서 그 배우들이 감독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높다 이런 생각을 영화를 보면서 좀 했었어요. 오동진의 당황. 제가 늙어 보이나요? 용주 엄마로 나왔던 박미연 씨 같은 경우는 저랑 뭐 15년 이상 같이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아 그렇게 나이가 있어요? 저랑 동갑? 아 진짜? 제가 그렇게 늙어 보이나 보죠. 아니 우리가 난 오래 알면 이제 자꾸 나이를 먹었다고 생각해. 주로 기존에 같이 작업을 했거나 정인기 선배는 이번 처음 해봐요. 좋은 배우들이 포진해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동진의 무리수. 그의 덮어씌우기는 성공일까? 신인 두 배우들 때문에 조금 고통스러워하면서 그 작업 중인데 지금 흘겨봤어. 야 이거 카메라에 잡혔어. 이거 흘겨봤어. 이거. 꼭 편집에 넣어주세요. 과연 흘겨봤을까? 판독 결과 덮어씌우기 실패로 판정합니다. 주연들만 좀 힘들게 했었으면 전 도망갔을 거야. 왜냐하면 제가 그 정인기 씨나 뭐 박미아 씨 이런 연기를 보면서
이 영화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많은 학원물의 영화가 이런 식의 약간의 강변이 있거든요. 요즘 애들을 이해해라 니들이. 요즘 애들의 세계가 이렇다. 애들하고 화해해라. 애들을 이해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꾸로인 것 같아. 이건 그러니까 화해의 손길을 기성세대가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애들이 스스로 화해하고 애들이 스스로 뭘 만드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카운터파트인 기성세대의 모습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 드러낸 영화가 아닌가. 영화 보시고 저한테 너 나이 들은 것 같다. 주변 지인들은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만들어졌던 게 좀 개기거나 사회에 그냥 어떤 고함치거나 이런 느낌이었으면 어른의 입장에서 좀 이 사태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야. 그거를 좀 조금 더 어른스러운 눈으로 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해주시는데 근데 어쨌든 접근하려고 했던 문제의식이 결국 영화 태도를 결정했던 것 같아요. 되게 외로운 친구들인 것처럼 보였어요. 저도 저 때도 뭐 일진도 있고 다 있었었지만 우리 때보다 훨씬 더 힘들어졌구나 아이들이. 그래서 그 CCTV 보고 되게 아팠던 것처럼 결국 이 문제는 어른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 먼저 움직여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 오동진의 고백. 나는 마초다. 그 다 고백하자면 나도 오늘 인터뷰로 난 철저한 스트레이트로서 그런 고정관념이 강했던 내가 마초예요. 별로 인정하지 않는 표정이지만 근데 그런 사람으로서 이송일 감독의 그 전작들 몇 편은 내게는 일정한 불편한 시선이 있었던 영화인 건 사실이었어요. 근데 이번 영화는 불편한 게 아니라 이 영화가 보여주는 우리 사회의 모습 때문에 불안해. 그래서 마음이 무겁게 봤어요. 우리 사회가 지금 굉장히 해법이 없는 사회로 가고 있구나라는 걸 이 영화 속에서 다 담겨져서 보여주고 있어서 재준 씨도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하게 공간은 학교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 다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다 찍어놓고 처음부터 끝까지를 여러 번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고 하고 청소년 관람 불가라는 게 조금 아쉽기도 아쉬운 것 같아요. 어쨌든 내가 심의위원이어도 쉽게 그 18세 언더로 주기는 어려운 영화가 아닐까. 사실 저 기대도 안 했어요. 뭐 물론 청소년들이 같이 보고 문제의식을 같이 느껴야 되지만 이건 사실 어른들이 먼저 자각해야 될 영화. 여전히 이 사회에 대한 항변의 목소리가 높다. 그렇죠? 이송일 감독 이 영화를 통해서 사실 단지 청소년 문제만 얘기하려고 했었던 건 아니잖아요. 학교는 사회 압축판이잖아.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학교 안에서 서로 배신하고 물고 뜯기는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조금만 확장하면 결국 한국 사회의 모습인 거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오히려 거기 안에서는 힘든 친구들이 외로워하고 오히려 또 그 친구들이 서로 다독이고 뭐 이런 게 본의 아니게 그 관객분들한테 세월을 연상시키고 뭐 윤일병 사건 연상시키고 그러니까 거기서 해결하지 못한 애들이 군대를 가면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아직 군대 안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아까 녹화하기 전에 그래서 내가 심히 걱정된다.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는 하긴 하더라고요. 점점 좋아지는데 막 윤일병 사건이 있고 뭐, 도지사 아들이 때리고 막 그러지.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그 멘트는 국방부에서 듣고 국방부의 지원 영화에 출연하게 될 가능성도. 이 영화에서 사실 의도적으로 이런 표현 좀 이상하지만 굉장히 아름답게 만든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뭐 공주가 기태기를 위로하는 장면. 그래서 이렇게 두 사람을 투샷으로 이렇게. 감독의 반격. 자세히 좀 보세요. 그런 장면들은 예전에 이송일 아니 내가 이 말을 함부로 해서 안 되는데 예전에 이송일 감독 영화에서는 잘 내가 캐치 못했던. 자세히 안 보셨군요. 기존 영화에서. 풍경의 사람들을 유치 지어서. 그게 내가 이번 영화가 특히 인상적으로 내가 왔나 봐요. 아, 미안해요. 아니에요. 그래서 웃자고 한 얘기 있고 영화에 노을이 7개가 나와요. 근데 어제도 글을 썼었는데 하나 왜 노을에 집착을 하게 됐는지
스태프들이 좀 힘들어했었죠. 다른 거 찍다가도 막 달려가야 되고 막상 가보면 뭐 해가 완전히 졌고 뭐 안 좋거나 이런 경우도 발생을 하고 생텍쥐베리 소설의 정서를 빌려와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었고 실제 그 소설은 첫 문장부터 해서 황금빛 저녁 노래에 대한 묘사를 많이 써요. 그 이유는 곧 야간병이 시작되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굉장히 많이 불타오르는 어떤 거대한 저녁 노을에 대한 묘사를 쓰는데 저도 이 친구들이 빛에 대한 갈망들을 좀 느꼈으면 좋겠고 관객 여러분도 또 시각적으로 제목은 야간병이고 직전에 시각적으로 좀 불타오르는 어떤 노을들을 많이 보여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좀 이렇게 계속 배치들을 해줘. 잊을만 하면 보여주고 잊을만 하면. 오동진의 고백. 주체할 수 없는 공격 본능? 흥행을 좀 아니, 좀 흥행할 때도 되지 않았나? 아니 흥행을 할 만한 감독이잖아. 좀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나 오늘 진짜 좀 나답지 않게 참 굉장히 공격적인 질문 많이 한다. 의도치 않게 이쪽 돈 영화 쪽에서는 그동안 많이 사랑을 해주신 건 사실이에요. 사실 1만 명 넘지 못하는 감독들이 너무 많으시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는 이제 그런 단계는 넘기는 했는데 말씀하셨던 건 사실 훨씬 더 많은 일반 관객분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단지 큐어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쌍화점 이런 영화들 같은 경우도 아예 이제 스타들을 캐스팅해서 만들어내는 영화들은 일정 부분 일반 관객들이 많이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시즌 2에서는 아마 좀 본격적으로 훨씬 더 많은 관객들하고 좀 대화를 할 수 있는 통로를 좀 마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진심으로 바래요. 다음 준비하고 있는 것도 그 어떤 와중인 것 같아요. 오동진의 마음. 병 주고 약 주고 다시 병 주고 약 주고. 그렇게 흥행성이 높고 이게 장르적이고 이런 영화에도 이재준 씨 다시 한번 캐스팅할 겁니까? 조금 더 변해오지 않으면 고민 좀 해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지금도 흘겨봤어. 아닙니다. 스타가 되고 싶나요? 저는 스타라기보다는 배우가 더 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집합 부분도 있잖아요. 교집합 부분을 다 채운 배우가 되고 싶은 게. 똑똑한데. 다음 작품 써도 되겠는데 뭐. 그래도 또 째려. 아니, 쳐다본 겁니다. 그 교집합을 다 채우는. 이재준의 고민. 이것도 직업병인가요? 이 친구 사실은 누군가를 이렇게 쭉 쳐다보는 버릇이 없었는데 영화 때문에. 저랑 영화 찍으면서 이게 새로 생긴 버릇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많이 혼나니까 저 자식이 뭐라고 그런 거야 또. 근데 그 얘기는 참 좋네요. 정말 젊은 배우한테서 교집합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다 이런 것도 참 오랜만에 듣는 뭐 스타가 되기를 꿈꾸는 젊은이들이 많은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저는 이성일 감독이 흥행 감독이 됐으면 좋겠고 아니 이번 영화 흥행이 돼도 도와주시지를 않고 흥행이 될 거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더 왜냐하면 난 이성일 감독이 더 많은 대중을 만날수록 우리 사회를 더 많이 열어나갈 것이다. 그런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질러 새로운 영화를 봤고 좋은 영화를 봐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행복하십니까? 많이 긴장되죠. 매번 관객들한테 선을 보이기 직전에는 또 어떻게들 봐주실까 긴장되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하고 앞으로도 계속 영화를 만들면 그런 복합적인 감정은 계속 같이 갈 것 같아요. 재준 씨는 행복해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계속 영화 촬영도 처음이었고 뭐 인터뷰도 처음이고 계속 처음 하는 게 요즘 굉장히 많아서 행복한 긴장감인 것 같아요. 좀. 많이 배웠네. 이번 영화 하면서. 자,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영화 만들어주셔서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주 드세요 이제. 네. 알고 드세요. 알로에의 놀라운 면역력. 면역 타당제 1일 섭취량이 국내 최대 300mg.
유니베라가 남양알로에의 새 이름인 건 아시죠? 알로에, 명품으로 드세요. 알로엑스 골드 맥스피. 아, 나 정말 영화 재밌게 봤고요. 그 드라마가 아주 촘촘하고 정말 탄탄해가지고 쭉 봤어. 이세준 배우도 실물이 더 낫지 않아요? 다른 사람인 줄 알았고. 저 바로 앞에 있는 데서 어딨냐고 막 그래. 아니 나한테도 그랬어. 막 영화대로 나와야지. 사인 포스터 봤는데 나는 공주가 올 줄 알았어. 영화 야간 비행의 성공을 기원합니다.